사람이란 말이야. 참 신기한 존재지. 누구는 당신에게 운을 가져다 주고 누구는 당신의 운을 몽땅 빼앗아 가버린다네. 운은 보이지 않아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지. 하지만 분명히 존재해. 그리고 운은 혼자 움직이지 않아.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타고 흐르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야. 이건 미신이 아니야. 내가 평생 사업을 하면서 몸으로 직접 깨달은 진리지. 이병철 회장님은 1910년 경상남도 의령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대구의 작은 상회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기업 삼성을 키워내신 분이십니다. 나는 대구에서 삼성상회라는 작은 가게로 시작했어. 쌀과 설탕을 파는 조그만 상점이었지. 그때 나는 26이었네. 그 과정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 수만 명의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때로는 술잔을 나누었어. 그 중에는 운을 불러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네. 그들과 함께할 때는 모든 일이 술술 풀려서 막혔던 길이 열리고 어려워 보이던 일이 쉽게 해결되곤 했지. 하지만 반대로 당신의 운을 갉아먹고 돈을 훔쳐가고 기회를 막아버리는 위험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 회장님은 그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거래하고 때로는 뼈아프게 배신당하면서 하나의 분명한 진실을 깨달으셨습니다. 나는 깨달았네. 운은 재능보다도 학벌보다도 심지어 머리보다도 냉정한 사람 관리에 달려있다. 똑똑한 사람이 망하는 걸 봤고 평범한 사람이 크게 성공하는 것도 봤어. 그 차이는 단 하나였지. 누구와 함께 걸었느냐였어. 오늘 이병철 회장님께서는 평생 멀리하셨던 당신의 50년 운을 단 하루 만에 갉아먹는 세 부류의 인간에 대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도 머릿속에 어떤 사람의 얼굴이 분명히 떠오를 거야. 아, 그 사람이 바로 내 운을 막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제자리 걸음이었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될 거네. 이것은 단순한 인간관계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금전운과 인생 전체의 운명을 지키는 냉정한 참교육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직접 체험으로 깨달은 당장 손절해야 할 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겠네. 준비됐나? 첫 번째는 바로 명예를 판 사람입니다. 이병철 회장님은 해방 직후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한 사건을 통해 운명의 가장 큰 깨달음을 얻게 되셨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어. 모두가 기뻐했지. 하지만 나는 막막했네.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사업들이 모두 멈췄고 시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 그때 나는 35이었지. 다시 시작해야 했어.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했네. 그때 회장님께 한 가지 큰 거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장님, 큰 물량의 쌀 거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거래 규모가 컸어. 성공하면 손에는 물집이 잡혔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 약속은 지켜야 했으니까 진흙탕을 헤치고 우회도로를 돌고 돌아서 새벽 기차역에 도착했네. 6시 첫 기차 출발 10분 전이었어. 물건을 실었어. 약속한 기차에, 약속한 시간에. 그 거래처 사장님은 나중에 회장님께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그 사장이 나를 찾아왔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 이 회장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날 일부러 무리한 납기를 요구한 겁니다. 나는 놀라서 물었지.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대답했네. 당신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폭우까지는 예상 못했지만요.
그런데 당신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아니,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그는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그 거래처는 정말로 평생 회장님의 가장 큰 고객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네. 명예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운이 따른다는 것을. 하지만 반대로 명예를 파는 사람의 비극적인 결말도 수없이 목격했지. 새 회장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 젊은 상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젊은 상인이 하나 있었어. 27, 8쯤 됐을 거야. 말은 참 번지르르했지. 이번엔 진짜입니다, 회장님. 꼭 지키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 처음에는 나도 그를 믿었지. 젊은이니까 한 번쯤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네. 하지만 그는 번번이 약속을 어겼어. 첫 번째는 변명이 그럴싸했어. 시장 상황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두 번째도 이해해줄 만했지. 협력업체가 약속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를 거듭하면서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게 됐네. 결국 그 젊은 상인은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년이 지나오. 그는 완전히 망했어. 아무도 그와 거래하려 하지 않았거든. 마지막으로 그를 봤을 때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시장 구석에서 작은 장사를 하고 있었네. 나는 그에게 물었어.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나? 그가 대답했네. 그때는 더 큰 이익이 보였습니다. 눈앞에 돈이 너무 컸습니다. 나는 말했지. 그 눈앞의 돈 때문에 자네는 평생의 운을 잃었네. 새 회장님은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명예 없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된다네. 돈을 위해 약속을 파는 사람은 그 순간은 이익을 보지만 결국 아무도 곁에 남지 않아. 신용은 돈으로 살 수 없어. 하지만 신용이 있으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지. 눈앞의 이익 때문에 약속을 깨는 사람, 명예를 쉽게 파는 사람, 그들이 바로 당신의 운을 빼앗는 첫 번째 부류의 인간이야. 당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나? 있다면 지금 당장 거리를 두게. 두 번째는 입만 산 사람입니다. 회사를 키우시면서 회장님은 말로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 수없이 목격하셨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삼성전자를 막 시작할 무렵이었어. 1960년대 후반이지. 우리는 새로운 기술 개발이 절실했네. 반도체 기술을 국산화해야 했어. 그게 우리의 미래였거든. 그때 한 간부가 회장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했어. 눈빛이 강렬했고 말투도 당당했지. 회장님, 제가 6개월 안에 이 기술을 완성하겠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네. 근거가 있나? 그가 큰 소리로 대답했어. 제 경험과 열정이 근거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회장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팀을 만들어 주었어. 예산도 충분히 배정했지. 자네를 믿겠네. 6개월 후에 결과를 보세. 그는 힘차게 대답했어.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 나는 중간 보고를 요청했네. 그가 가져온 건 화려한 계획서였어. 숫자도 많았고 그래프도 멋있었지. 하지만 실제 결과물은 하나도 없었네. 아직 기초 연구 단계입니다. 3개월 후에는 반드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그가 가져온 건 변명만 가득한 보고서였어. 시장 상황이 변했습니다. 협력업체가 약속을 어겼습니다.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팀원들의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물었네. 그 약속을 할 때 이런 변수들을 고려했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어. 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지. 나는 다시 물었네.
그럼 언제 할 수 있나? 그가 대답했어. 6개월만 더 주시면 최 회장님은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말했지. 자신감은 약속이 아니네. 열정은 계획을 대체할 수 없어. 말은 반드시 숫자로, 구체적인 계획으로, 명확한 책임으로 증명되어야 하네. 그날 나는 결단을 내렸어. 그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그 간부를 교체했지. 최 회장님은 그날부터 회사의 회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나는 전 임직원에게 공지했네. 앞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 대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를 요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신 이 정도 결과를 만들겠습니다를 듣고 싶습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최 회장님은 말의 무게를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말은 공짜야 누구나 할 수 있지. 입만 열면 되니까. 하지만 행동은 달라. 시간이 들고 노력이 들고 책임이 따르지. 말은 신뢰라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야. 한 번 말할 때마다 당신의 신뢰 잔고는 줄어들어. 입금은 오직 행동으로만 가능해. 약속을 지킬 때, 결과를 만들 때, 책임을 질 때만 신뢰가 쌓이는 거네. 최 회장님은 말만 앞세우는 한 젊은 상인의 몰락도 목격하셨습니다. 1970년대 초반이었어. 한 젊은 상인이 나를 찾아왔네. 30 초반의 패기 넘치는 청년이었지.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좋았어. 말도 잘했고 아이디어도 많았지. 회장님, 제가 이 사업을 하면 1년 안에 10배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나는 조심스럽게 투자했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진전이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결과가 없었어. 그를 만날 때마다 그는 새로운 변명과 새로운 계획을 들고 왔지. 이번엔 정말 다릅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전략이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말만 바뀌었을 뿐 결과는 항상 같았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 1년이 지나자 나는 그와의 관계를 정리했네. 그 상인은 결국 완전히 망했습니다. 2년 후 우연히 그 소식을 들었어. 그는 빚더미에 앉았고 직원들도 하나둘 떠났다더군. 나중에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울면서 말했네. 회장님,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밤새워 일했고 주말도 없이 뛰었습니다.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어. 자네가 열심히 한 건 말이었고 게을렀던 건 행동이었네. 세상은 자네의 말이 아니라 자네의 결과를 평가하는 거야. 그날 이후 나는 그의 이름을 내 노트에서 빨간 줄로 그었네. 최 회장님은 이렇게 결론 내리셨습니다. 입으로만 사는 사람은 소리는 크지만 내용은 없는 빈 그릇이야. 그들은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당신의 돈을 허공에 날리게 하고 당신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지. 우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행동의 무게에 반응하네. 말만 앞서는 사람, 약속은 화려하지만 실천이 없는 사람, 그들이 바로 당신의 운을 빼앗는 두 번째 부류의 인간이야.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시기하고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교묘하게 운을 갉아먹는 사람들은 바로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올라간다고 착각합니다. 수원 공장을 처음 지을 때였어. 1960년대 중반이지. 한 간부가 있었는데 능력은 정말 뛰어났네. 엔지니어링 실력이 탁월했고 일 처리도 빨랐어.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지. 그는 항상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는 늘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었어. 동료들을 뒤에서 험담하기 일쑤였지. 저 친구는 일을 왜 저 모양으로 합니까? 이번 실수는
완전히 김대리 잘못입니다. 박 과장은 매일 놀기만 합니다. 최 부장은 무능합니다. 처음에는 그의 지적이 날카롭고 정확해 보였어. 문제점을 잘 파악하는 것 같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네. 그 간부 주변에서는 아무도 제대로 일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팀은 항상 분위기가 무거웠어.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일했지. 회의 시간에는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았어. 뭘 말해도 그가 비난할까봐 두려워했거든. 그러다 결국 큰 사고가 터졌네. 공장에서 작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직원이 즉시 보고하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내게 급한 전화가 왔어. 회장님, 공장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나는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지. 상황을 파악하고 나니 황당했어. 전날 오전에 작은 문제가 발견됐는데 담당 직원이 하루를 미룬 거야. 그 하루 때문에 문제가 커졌고 결국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춘 거지. 나는 그 직원을 불렀네. 왜 즉시 보고하지 않았나? 그 직원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 과장님이 화내실까봐 무서웠습니다. 과장님은 항상 화를 내시니까 보고하면 제 탓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네. 최 회장님은 그날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발견하셨습니다.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야. 그건 습관이고 그 습관이 조직 전체의 운을 결정하네. 한 사람의 분노가 10사람의 입을 막고 100사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1000사람의 기회를 빼앗아 가는 거야. 나는 즉시 결단을 내렸어. 그 간부를 다른 부서로 옮겼지. 최 회장님은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나는 전 임직원 회의를 소집했어. 그리고 새로운 원칙을 발표했네. 비난은 금지. 개선은 가능. 문제를 지적할 때는 반드시 해결책을 함께 가져오도록 했지.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장점, 3가지를 먼저 말하도록 했어. 회의 문화를 완전히 바꿨네. 험담하는 사람은 승진할 수 없게 만들었고, 동료를 칭찬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었어. 최 회장님은 질투가 가져오는 파괴력도 직접 목격하셨습니다. 1970년대 후반, 천재 엔지니어가 한 명 있었어. 정말 실력이 뛰어난 친구였지.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기술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어. 회사에서 그를 높이 평가했고, 그 천재가 성공할수록 그 동료의 마음속에는 다른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했네. 그것은 바로 질투였습니다. 왜 저 친구만 인정받지? 나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주목받지 못하지?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아니야.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어. 그 질투는 점점 행동으로 변했지. 질투에 사로잡힌 그 동료는 점점 더 어두운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재 엔지니어의 공을 가로채려 했어. 회의에서 그의 아이디어를 먼저 말하곤 했지. 뒤에서 뒷담화를 했어. 저 친구 사실 별로예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중요한 자료를 은폐하기도 했고 실적을 방해하기도 했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래가지 못했어. 결국 모든 게 드러났지. 최 회장님은 그를 조용히 불러서 물으셨습니다. 나는 그를 내 사무실로 불렀어.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숙였네. 왜 그랬나?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울면서 말했어. 그가 너무 빛나서 제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최 회장님은 그에게 인생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네. 남의 빛을 꺼뜨린다오.
자네가 밝아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자네는 더 어두워질 뿐이지. 자네가 해야 했던 건 그의 빛을 끄는 게 아니라 자네 자신의 빛을 키우는 거였네. 남을 끌어내리는데 쓴 그 에너지를 자네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썼다면 지금쯤 자네도 빛나고 있었을 거야. 그는 결국 회사를 떠났어. 반면 천재 엔지니어는 회사를 살린 핵심 인재가 되었지. 회장님은 직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독이야. 질투는 남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운을 갉아먹지. 분노는 생산보다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 한 사람의 분노가 10사람의 협력을 무너뜨리네. 회장님은 평생 이런 철학을 지키셨습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운이 있는 사람이야. 남이 올라갈 때 함께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곁으로 운이 흘러들어 오네. 반대로 남을 시기하고 비난하는 사람, 그들 주변에는 운이 머물지 않아. 운도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피해서 흘러가지. 시기하고 비난하는 사람,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 그들이 바로 당신의 운을 빼앗는 세 번째 부류의 인간이야. 여러분, 이제 당신의 운을 갉아먹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명확히 확인하셨습니다. 정리해 보겠네. 첫째, 명예를 판 사람. 약속을 쉽게 깨고 신용을 돈보다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지. 둘째, 입만 산 사람. 말만 많고 행동이 따르지 않아 당신의 시간과 돈을 훔치는 사람들이야. 셋째, 시기하는 사람. 분노와 질투로 주변의 맑은 기운을 탁하게 만드는 에너지 흡혈귀들이네. 이병철 회장님은 평생 이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조용히 거리를 두셨을 뿐입니다. 미워하면 당신의 에너지가 소모돼. 화를 내면 당신의 시간이 낭비되지. 그저 담담하게, 냉정하게 그들을 당신의 삶에서 제외시키면 돼. 이것이 바로 당신의 운을 지키는 가장 현명하고 냉정한 손절 기술이네. 회장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운은 감정이 아니라 명예와 냉정한 판단력에 달려 있다. 당신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당신의 운을 결정해. 당신의 시간을 누구에게 쓰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만들지. 당신의 에너지를 누구와 나누느냐가 당신의 성공을 좌우하네. 당신의 인생에도 운을 막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의 삶에서 그들을 냉정하게 제외하게. 그 순간 막혀있던 당신의 금전운과 새로운 기회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거야.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돌아가지. 억지로 뚫으려 하지 않아. 운도 마찬가지야. 막힌 곳을 피해서 흐르는 법이네.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야. 운이 흐를 수 있는 깨끗한 길을 만들어주는 거지. 이병철 회장님은 이 세 가지 원칙으로 삼성의 운을 지키셨고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내셨습니다. 사람들은 물어. 삼성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기술이라고 생각하나? 자본이라고 생각하나? 아니야. 삼성의 성공 비결은 사람이었네. 누구를 곁에 두고 누구를 멀리하느냐. 그 냉정한 판단이 모든 것을 결정했지. 이제 당신이 결단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운을 지키기 위해 단 한 명이라도 조용히 거리를 둘 사람을 정하게. 오늘 당장 당신의 운을 맑게 하는 실천을 시작하게. 그것이 당신 인생의 진짜 전환점이 될 거야. 머릿속에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나? 그렇다면 이미 당신은 답을 알고 있는 거야. 회장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게 냉정해지게 해. 그리고 결단하게. 그 결단이 당신의 앞으로의 50년을 바꿀 거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에 깨달음을 주었다면 손절이라는 단어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 한 글자가 당신의 마음속 문을 열고 새로운 행운을 불러올 가장 강력한 결단이 될 것입니다. 운은 냉정하네.
하지만 동시에 놀라울 만큼 정직하지. 당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운은 반드시 당신 편이 되어줄 거야. 나는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성공했네. 이제 당신 차례야.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당신의 다음 운을 준비하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삶을 바꿀 냉정한 지혜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의 명언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진짜 운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버리는 기술에서 시작된다네. 당신의 운이 다시 흐르기를 진심으로 바라네. 감사합니다.